전기차를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하는 플랫폼화 시키는, 그래서 AI와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을 크게 보셔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테슬라가 할 거고, 그리고 중국의 BYD가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지만 그 경쟁력 쫓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냥 완성차 전기차로만 놓고 본다라도 테슬라가 1등을 할 거다. 글쎄요,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 이제 자꾸 네거티브 노이즈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노이즈냐면은 뭐 테슬라가 안 팔린다더라, 뭐 전기차가 조금 판매가 좀 지연된다더라,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디어질 거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헐츠라는 이제 자동차 임대 회사인가요? 뭐라고 하죠? 렌탈 회사. 거기서 이제 뭐 뉴스가 나왔던 게 테슬라 안 사겠다. 뭐 그런 뉴스 나오면서, 그럼 다 그게 전환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런 뉴스도 나왔죠. 지금 미국이 추위가 강타를 했는데 테슬라가 다 섰더라. 방전된다. 왜냐면 이게 전기차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그런 건 다 경험하셨잖아요. 핸드폰 들고 스키 타다가 전화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그냥 단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세로 가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될수록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 보호와 연결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효율성도 높아지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도 훨씬 이피션트하죠. 이피션트하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만드는데 훨씬 부품수가 적고, 그리고 또 사람이 덜 필요하고, 그래서 테슬라는 더 나아가서 이걸 로봇으로 다 하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이 자동차 업계가 노조 강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갈수록 그게 많이 줄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노조 강성이다 보니까 저항이 좀 세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노이즈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그건 이제 이미 물줄기가 그냥 이렇게 쫄쫄쫄 흘러가는 게 아니라 큰 강물인 거예요. 이미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계속 팔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그 전체 업종에 대한 리스크가 뭐 이게 성장을 못한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고, 중국이 이 시장에서 1등이라는 거죠. 사이즈로는. 중국 시장 자체의 규모가 중국 전기차에 전체적으로 다 더했을 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가격을 후려치면 칠수록 전체 업종은 힘들어지는 거죠. 중국은 당연히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단가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왔고 전기차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석유를 캐지 못하잖아요. 캐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변수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중국 차를 우리가 살 수가 있나? 투자할 만한 투자처인가? 근데 이제 뭐 벅셔 해서웨이가 BYD를 파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적인 논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좀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게 테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노이즈가 또 나오고, 그래서 참 투자하기가 불편한 업종인 거죠. 근데 이 업종이 매력이 없다 이게 전혀 아닌 거죠. 매력은 넘치는데 너무 넘치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대통령 이슈와 또 일론 머스크의 이슈와 이게 참 그 자본주의적으로 보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굉장히 전 좋아하는데 종목 선별이 더 어렵더라. 그래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쪽이 55%면 전기차 15%. 네. 이제 이런 거죠. 결국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 하는 건데, 전기차로 빨리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마진이 높은 게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부품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비용의 거의 절반이 배터리니까 여기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또 누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괜찮다. 예,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도 우리가 또 배터리 산업이 있으니까 연관돼서 얼마든지 가격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앞으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우리나라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와 자동차는 같이 가져가는 산업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어도 상반기는 반도체, 하반기는 전기차 이렇게 같이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주면서 올해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클컬한 사이클에서도 매력이 있다. 또는 아니면 시클컬하지 않은 난 시클컬한 경기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대세니까. 예, 그래서 AI도 대세고 전기차도 대세다. 예,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은 사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뭐죠?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더 많이 판매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훨씬 작으니까 그래서 이미 마진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영업 마진율 8%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어렵고요. 근데 전기차는 정말 높을 때가 거의 30%예요. 그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져서 10%대 중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높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든다. 그럼 당연히 내연기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빨리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 하니까.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은 넘어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다 차로 들어가는데 테슬라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먼저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그 강성 노조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진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에서 그 지금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멀티플보다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의 멀티플이 너무너무 싼 거죠. 예, PR이 뭐 5배, 뭐 4배, 뭐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본다면 첫째, 우리나라 자동차가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둘째, 밸류에이션이 가장 상대적으로 싸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배터리는 좀 다르죠. 배터리는 부품이죠. 그래서 부품은 계속 싸게 후려치는 거죠. 그게 중국이 그럴 거고 우리가 그럴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쫓아가게 되면 여기서는 마진 확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배터리보다는 완성차다. 예,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이미 테슬라가 1위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전기차를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전기차, 자동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플랫폼화 시키는 그래서 AI와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을 크게 보셔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테슬라가 할 거고 그리고 중국의 BYD가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지만 그 경쟁력 쫓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거기를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일본의 자동차들은 그게 힘들 거예요. 반면에 일본의 부품들은 또 괜찮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다 달라요. 국가마다. 어디가 경쟁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1등이 될지 이런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그냥 완성차, 전기차로만 놓고 본다라도 테슬라가 1등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생산 부분과 수요 부분 두 개가 다 나눠집니다. 자, 생산으로 보면은 요쯤에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노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자동화가 되면서 기가 팩토리가 나오는 걸 보시면은 테슬라가 그걸 리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팩토리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겠죠. 결국은 생산의 비용의 절감. 그게 이제 AI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 구조에 대한 변화,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자동차, 전기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테슬라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 쪽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율주행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이 연결이 되면 운전자가 필요 없죠. 그리고 공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주차해 놓은 기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요와 처음에 말씀드린 공급과 수요가 두 개가 다 AI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것인 거죠. 생산도 AI를 통해서 자동화시키고 그래서 비용 확 줄이고 그리고 수요도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글쎄요. 저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노이즈고 리스크인데 제가 아는 트럼프는 워낙 자본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 나왔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주가가 언제 튀는 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두기 1년 전부터 확 튀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스탠스를 바꿔버렸어요. 그런 건가요? 예,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 전만 해도 계속 강성하게 무슨 환경 보호냐, 기후 변화냐, 거짓이라는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맨날 그 조그만 어린애랑 싸우고 막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다 프루브가 됐잖아요. 지금 온난화 현상 뭐 이런 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스탠스를 바꾸자마자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막 300%, 500%막 이런 식으로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눌려져 있죠. 왜냐면 트럼프가 막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는 전기차 뭐 폐지할 수도 있다. IRA 법안 못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거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딜레이 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좀 지연을 시킬 수는 있으나 전체의 흐름은 글로 가는 거면 주가는 언젠가는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간적인 리스크지 타이밍적인 리스크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 산업을 투자를 안 하고 뭐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